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가지 부동산 뉴스가 번나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뉴스 섹션을 본다고 한다면 어디가 분양을 하네, 뭐가 좋네 라는 그냥 분양업자한테 돈을 받고 광고해주는 분양 뉴스만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정책적인 얘기들이나 우리 부동산 투자 그 사이클에도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6.19 대책을 위시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송이 나왔는데 제가 자체가 방송 송출을 안 하다 보니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딜 정책, 뉴딜 좋죠. 네,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기 진작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거기서 지금 보여지는 게 바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입니다. 도시재생. 참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소유권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 자본주의죠. 그리고 소유권 자본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이런 구도심에 있는 개발은 상당히 힘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1기 신도시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진짜 과감하게 추진을 했던 2기 신도시를 본다고 한다면 다 수도권 외곽으로 되어 있죠. 수도권 외곽으로 잡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구도심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만약에 큰 부지가 국공유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지가 공장 부지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 제한을 좀 풀어주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반수가 나가리가 됐습니다. 네, 반수가 나가리가 됐다는 것은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뉴딜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미니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2012년도에 이게 법이 바뀌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뉴타운은 이명박의 작품이라고 보면 이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작품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 두 시장이죠. 네, 이 두 시장님의 재생 정치만 본다고 한다면, 정책만 본다고 한다면 이명박 시장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뉴딜 정책의 가장 큰 골자는 매년 100군데 정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10조 원의 재원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일반적으로 그 도시 재생 그리고 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단위를 군소로 잡는 거죠. 이 뉴타운은 강역으로 잡지만 이것은 군소로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수가 나가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2만 평에서 4만 평 그리고 뉴타운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들을 한데 묶으니까 15만 평에서 20만 평까지도 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개발을 하기에는 힘들겠구나, 원초적으로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복 재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수복 재개발은 멸시를 하고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양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정통성을 살리면서 개발을 시키자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부가 재개발도 안 되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에서 우리가 진짜 급빈층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현지 계량 방식입니다. 현지 계량 방식의 가장 강력한 뜻은 뭐냐면, 그 기반시설, 주변의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개발 뭐 단독주택들이나 그런 것들을 법률적인 완화를 시켜줘 가지고 자구적으로, 그리고 저리로 융자도 해주고 해서 개발을, 현지 개량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런 개발 사업에는 누가 붙었느냐? 바로 군소 빌라 업자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단독주택들을 올렸죠. 근데 그런 지역, 난곡 지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필지가 상당히 삐뚤빼뚤합니다. 필지가 상당히 삐뚤빼뚤하고, 그리고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빌라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필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져 있습니다. 무슨 탁장 형식으로. 그거는 법률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됐느냐? 빌라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 재정 착률은 좋죠. 왜 그러냐면 지주 합동 방식으로 가니까 빌라 업자들이 그거를 건축을 시키고 분양시키고 나머지 한 세대는 기존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 주는 거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급격하게 노후화가 되는 거죠. 이런 도시환경, 주환경 정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혹은 지자체에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을 완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쓰이고, 그리고 지역이 급격하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또 재건축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 지역이 있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개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를 그 주환경 정비 사업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정과 약 5년이나 7년 정도의 일몰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완화된 법률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해제가 되면 또 재개발에 대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주민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행은 안 되죠. 왜? 법률을 완화시켜주고 다닥다닥 붙여놨기 때문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노후화는 노후화된 만큼 세대수는 많이 안 좋아지고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많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뭐 신도림이나 신림권에서도 상당히 많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똑같은 군소, 그리고 현지를 만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가 부족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현지 개량 방식과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불려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의 콜라보 같은 수준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근데 10조가 쓰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살펴볼 게 이겁니다. 10조라는 그 돈, 그리고 그것. 10조가 많아 보입니까?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10조가 많은 돈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죠. 이거는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물론 어떻게 사업 방향이 갈지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계획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명박 대통령, 전 시장이자 대통령의 뉴타운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먼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보 계열의 그 경제학자이자 거두,
바로 조지 앤리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가지대세 이거는 우리가 토지 공개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공개념에 개입이 됐던 것들은 바로 그 헌법사항에서 헌법에 몇 조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까먹었어. 헌법 조항을. 네. 그 소유권 민주주의 그리고 소유권 잠보주의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해서는 소유권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리고 제한을 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공법 계열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공법이 탄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강제적으로 행정권을 발동해가지고 사들이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왜 공개념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네, 그 조지 앤리가 그렇게 주창한 그 토지 공개념의 개념은 바로 이 토지는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대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 왜 이명박이 말했던 뉴타운이 더 적합하냐라는 건데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군소도시로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 군소도시에 재생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의 중복 투자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 단위에 대해서 종합적인 플랜이 힘든 거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구도심에 가죠. 그러면 구도심에는 상가가 혼재가 되어 있고 빌라들도 있고요.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네. 근데 거기 보면 도로들이 있죠. 근데 그 현재에 맞는 도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도시를 한번 가보시죠. 신도시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잡혀 있잖아요. 여기는 주택 용지, 여기는 무슨 용지, 여기는 또 무슨 용지 해가지고 상가가 몰려 있고, 그리고 상가주택이 몰려 있고, 빌라들이 몰려 있고, 아파트가 몰려 있고, 또 기타 다중이용 시설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건 계획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구도심의 그런 신도시 같은 급의 강력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뉴타운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갑니까? 근데 뉴타운은 오히려 진보적인 겁니다.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제가 물론 이념적인 얘기를 꺼내면 좀 그렇긴 하지만 나눈다는 것은 진보는 기존 것을 파괴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는 거고요. 보수는 기존 거를 보호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건설업자 그리고 돈 많은 지주 그런 거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시고 올린다라는 거를 되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 거를 지킨다. 예를 들어 보면 유럽의 런던에 있는 유려한 건물들 그런 것들을 보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물 안에 한번 살아보셨어요? 똥내 장난 아닙니다. 뜨거운 물을 받으려면은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난방이나 그런 것들이 거짓말 안 돼 있어요. 바깥쪽은 보긴 좋지. 아주 좋지. 이제 말이 너무 갔고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힘들죠. 그런 강력적인 개발은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또 피해가 드는 거죠. 우리한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되니까요, 사업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도시재생을 군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이런 뉴타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 재생이라는 건 해야 되겠고, 강력적인 것 조금만 몇만 평만 넘어가도 진행은 안 되다 보니 이런
게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부분은 뭐 이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기존의 구도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10조를 투자를 하면서 정부가 그 구도심에 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 뭐가 있을까? 기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여러 가지 저는 지금 머리가 조금 떨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약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투자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혀 우리가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공공주택 임대주택으로 만든다. 구도심에 있는 주택들을 구입을 해가지고요. 임대주택으로 만든다. 이거 실현이 되면 신축 빌라 업자들이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네.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부지를 참탈한다는 거잖아요. 빌라 업자들의 부지를. 근데, 힘들 거예요, 이것도. 아무리 LH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대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은 그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 수익을 보는 사람도 뭐 개중에 있겠지만 임대 수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루빨리 멸실해 가서 빌라를 짓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채유 이용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개발 압력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서의 또 시장 참여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일반 빌라들, 옛날 구옥 빌라들. 지금은 빌라 신축 업자들도 빌라를 사요. 6세대, 8세대를 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지주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돈이 남는다. 라는 계산이 계산기가 두들겨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시장 참여자로 논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오르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은 안 사겠죠. LH에서 다가구 주택을 살 것 같은데 과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구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막대한 적자가 쌓이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것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조합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만들었던 조합들, 여러 조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조합들에게 또 사업에 참여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국가가 10조라는 돈을 씁니다. 그러면은 기반 시설을 뭘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주변에 있는 것에는 당연히 이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권의 담당자가 조합이라고 하면 답이 안 되겠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나와 있는 조합들은 그 조합원 자체가 재개발은 특히 당연조합원을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합원의 특징,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그 지상권자까지. 지상권자는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까지 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지역의 국민들이 하는 거죠. 자, 과연 제가 그런 국민들의 조합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협동조합 그런 형식의 조합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마치기 전에 정말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칼럼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법률에서 지켜줘야 될 실익이 상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중시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 보면 세입자의 주거권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 재생을 한다던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실익이 있습니다. 이 둘이 상충이 되죠. 왜 그러냐면 도시 재생이든 주거환경 정비든 건물을 멸시를 하거나 기존적인 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법률상은 무엇을 더 지켜주고 있을까요? 바로 도시 재생 혹은 주거환경의 실익을 더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을 할 때가 문제가 커요. 재개발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간의 주거권을 보장을 해주죠. 하지만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이주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이주의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이 2년의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됩니다. 네,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에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그 건물주들의 여러 가지의 방해 공작 중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세입자를 내쫓는다는 게 있는데, 그 재건축은 정비사업의 재건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비사업의 재건축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재개발이든.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상가 자체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그 합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을 하죠, 많이들. 예를 들면 리쌍도 그 우장창창하고 싸우고 있었지만 그 자기가 들어가 있었던 강남권에 있는 모 빌딩에서 쫓겨날 뻔했잖아요. 그때는 리쌍이 세입자였는데 그 곱창집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건물주분이 그때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재건축을 기하로 해가지고 나가달라는 거였죠. 근데 그 재건축은 정비사업의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시개발 사업이든 정비사업에 있었던 그곳의 세입자의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장되는 2년을 보호를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법률상의 주거환경 개선을 더 중시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이유가 칼럼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인정을 해달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문재인표 뉴딜 정책, 우리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모든 정책이 뜻한 바대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충원을 드리는 방송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